안녕하세요. 전상일 기자입니다. 이제 드래프트 참가 신청서를 제출하는 기간이 한 달밖에 남지 않았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팬 여러분들이 장현석 선수에 관련된 질문을 저에게 하곤 하십니다. 따라서 저희 전상일 TV에서 이에 대한 정리를 한번 해드릴 필요는 있을 것 같아서 오늘 그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장현석 선수의 해외 진출을 이해하려면 한국 프로야구, 아마야구 선수에게 의무화되는 드래프트 참가 신청서라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드래프트 참가 신청서라는 것은 말 그대로 드래프트에 참가하겠다는 의사를 본인이 직접 밝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격이 되는 선수 중 선수 등록 시스템 사이트에 접속해 본인 인증 과정을 거쳐서 신청서를 제출한 선수만이 지명의 대상자가 된다는 것이죠. 드래프트 참가 신청서 제출 규정이 생겨난 것은 두 가지 때문인데요. 첫 번째는 과거 나승엽 선수의 미국 진출 과정에서의 어떤 갈등 때문이고, 두 번째는 김유성 선수 학폭 사건에 터졌을 때 NC 다이노스가 1차 지명권을 포기한 이 사건이 있었죠. 이 두 가지 사태로 인해서 드래프트 참가 신청서 제출 규정이 생겼다고 할 수 있습니다. 드래프트 참가 신청서 제출 규정이 생겨난 것은 첫 번째는 미국과 한국의 과도한 유망주 계약금 줄달리기를 막기 위함이고, 두 번째는 학교 폭력 이슈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향후에 학교 폭력 이슈가 발생을 해서 해당 구단이 지명권을 날리게 되었을 때 이를 보상해주기 위한 제도이기도 하죠. 드래프트 참가 신청서에는 학교 폭력 관련 사항을 의무적으로 게재하게 되어 있고, 허위 사실을 적시했을 때는 입단이나 드래프트가 취소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모든 사항을 기재한 드래프트 참가 신청서 기간이 올해는 8월 15일로 마감이 되게 됩니다. 다른 부분은 배제하고 해외 진출에 관한 부분만 보자면요. 해당 선수는 해외 진출의 의사가 있을 경우 드래프트 참가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고 외국 구단과 협상을 하면 됩니다. 하지만 만약에 드래프트 참가 신청서를 제출을 했다고 하면 절대로 해외 구단과 접촉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 시점부터 해외 구단과 접촉한 것이 어떤 형태로든 발각이 되게 되면 드래프트 참가 자격이 박탈이 되게 되고 2년간 국내 신인 드래프트에 참가하지 못합니다. 물론 예외 조항도 존재하긴 합니다. 다만 예외 조항은 단 하나뿐이에요. 드래프트 참가 신청서를 내고 드래프트에 정상적으로 참가했지만 지명을 받지 못한 경우에 한해서만 페널티가 없어집니다. 즉 국내 구단의 부름을 받지 못해 소속 구단을 찾기 위해서 외국 구단과 협상하고 외국 구단에 진출한 경우에는 내년 드래프트에 참가하는데 제한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례는 장현석 선수에게는 전혀 해당이 되지 않겠죠. 여기서 많은 분들이 여쭤보시는 게 이런 부분이에요. 만약 드래프트 참가 신청서를 제출을 하고 하나와 협상을 했는데 혹은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획득을 하고 그 다음에 외국으로 나가버리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라는 그런 질문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일단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장현석 선수가 참가 신청서를 제출을 하고 하나 구단과 협상을 하다가 계약 조건이 맞지 않아서 해외로 나가게 된다고 하면 이런 상황에서도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과 페널티는 동일합니다. 외국 구단과 계약이 종료된 이후 2년 후에 국내 드래프트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설령 외국 구단에 입단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로부터 2년 후에 드래프트에 참가를 할 수가 있겠죠. 즉 다시 말해서 어쨌든 페널티 자체는 참가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과 참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하나 구단과 협상을 하다가 협상에 틀어져서 해외 진출하는 것과는 차이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신인 드래프트에 참여를 해서 지명받고 이후 계약금 협상이 결렬되어 해외 구단으로 가도 이를 막을 법적 제재 장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태가 발생을 하게 되면 구단은 지명권을 하나 날리게 되는 것이고 선수는 최소 2년간 KBO 드래프트에 참여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렇게 보면 구단이 너무 불리하고 손해보는 것 아닌가요? 라고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도 계신데 그건 또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런 경우에는 선수에게도 굉장히 위험한 선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배수의 진에 가깝죠. 일단 해외 MLB에 진출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인터내셔널 페이롤입니다. MLB 구단 같은 경우는 성적 순으로 해외 선수에게 쓸 수 있는 페이롤이 정해져 있죠. 페이롤이 정해져 있는데 지금 이 시기라면 그 페이롤이 거의 다 소진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계약은 내년 1월 달에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계약금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그때 당시에 나승엽 선수의 계약금이 천정부지로 치솟았었고 장지영 선수가 9억 원이라는 많은 계약금을 국내 구단에게 얻어낼 수 있었던 것은 메이저리그 구단과 한국 구단의 경쟁이 붙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그런 선택을 해버리게 되면 한국 구단은 장현석 선수에게 접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말 그대로 미국 구단 하나의 일방 통행의 길만 남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혹시라도 행이라도 그럴 일은 없겠지만 해외에서 무턱대고 나중에 계약금을 후려친다던가 혹은 특정한 사태에 의해서 계약을 철회한다던가 하더라도 선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향후 대표팀에 발탁되기도 힘들고 그 다음에 미국에서 실패했을 때 한국에 돌아오기도 국내 정서상 매우 힘들어지게 됩니다. 또한 향후에 그런 사태가 발생을 할 경우에 이 고교생 선수를 대표로 뽑는 것에 대한 어떤 회의론도 나타날 수가 있겠죠. 따라서 사실상 미국 무대에 뼈를 묻을 각오를 해야 한다는 점에서 굉장히 선수 입장에서도 부담되는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해당 선수를 배출한 모교도 부담감이 있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적으로 선수가 MLB, 그러니까 미국에 진출을 하게 되면 KBO에서 발행되는 지원금이 5년간 끊기게 됩니다. KBO에서는 해당 선수가 KBO에 진출을 할 때 계약금의 7%를 고등학교에, 3%를 중학교에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원이 5년간 금지되게 되고요. 또 하나, 만약에 그런 식으로 국내 구단과 적을 지고 해외로 나갔을 경우에 현재까지 그런 사례는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없는데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해외에 적을 지고 나갔을 경우에 향후 이제 후배들에게 또 불이익이 생길까봐 전전긍긍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학교의 이미지도 안 좋아질 수가 있어서 모교 입장에서도 에이전트사 입장에서도 그런 선택을 마냥 지지할 수가 없는 입장이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들을 모두 종합을 해봤을 때 장현석 선수의 해외 진출은 사실상 8월 15일 날 신청서를 제출하는 시점에서 결정된다고 보는 것이 매우 타당한 선택입니다. 작년에 심준석 선수의 사태에서도 그랬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요소는 해외 구단에서 장현석 선수에게 얼마만큼의 계약금을 제시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인데요. 작년에 파이프라인에서 선정한 유망주 랭킹에서 심준석 선수는 12위에 랭크가 돼 있었죠. 하지만 계약금 규모는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는 훨씬 낮은 수준의 어떤 규모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장현석 선수가 이런 위험을 모두 다 감수를 하고 해외에 나갈 만큼의 어떤 그런 계약금을 보존할 수 있느냐, 다시 말해서 최소 100만 불 이상 150만 불 정도의 계약금을 보존해 줄 수 있느냐라는 부분인데 그 부분이 아마 관건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 다른 하나 팬분들이 이렇게 여쭤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장현석 선수가 해외로 진출하게 되면 한화 이글스 같은 경우는 정말 엄청나게 큰 손해를 보는 것 아닌가요? 작년에 최하위를 한 것에 대한 대가로 1순위 지명권을 얻었는데 한화 이글스 같은 경우는 망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여쭤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장현석 선수가 예를 들면 장현석 선수가 아닌 다른 선수를 지명을 해서 이 부분이 부담되는 것은 뭐냐면 장현석 선수가 다른 팀으로 가서 터지는 것이 정말 두려운 것이죠. 하지만 장현석 선수가 해외로 가서 다른 선수를 지명하는 것은 예상외로 생각보다 큰 부담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현재 드래프트 라인에는 장현석 선수를 제외하고도 한화 이글스의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정말 좋은 유망주가 한 명 있어요. 바로 황준서 선수입니다. 황준서 선수는 빨리 쓰기에는 장현석 선수보다 오히려 낫다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키도 크고 구속도 괜찮고 무엇보다 제구력이 상당히 우수합니다. 완급 조절도 괜찮은 데다가 변화구 구사 능력도 나쁘지 않은 편이죠. 또 한화 이글스 같은 경우는 현재 왼손 자원이 많이 부족합니다. 유망주 라인에서 김기중 선수의 성장 속도가 예상보다 더디고 사실상 김범수 선수가 홀로 떠받치고 있다시피 하고 있죠. 그나마 용병의 산체스 선수가 들어와서 이러한 공백을 메워주고 있는 수준입니다.
따라서 만약에 황준서 선수가 영입이 됐을 경우에 내년 시즌 잘하면 하나이글스의 선발 라인에 바로 들어가게 될 수도 있습니다. 5선발 라인에 바로 들어가게 될 수도 있을 정도로 하나이글스의 부족한 퍼즐을 채워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선수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은 장현석 선수가 나가서 하나이글스가 아쉽지 않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당연히 장현석 선수가 해외로 나가게 되면 하나이글스는 아쉬울 수밖에 없죠. 장현석 선수가 해외에 나가는 것은 장현석 선수의 마음이기 때문에 하나이글스 입장에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도리가 없습니다. 미리 이 선수에 대해서 컨택을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계약금 제시를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말 그대로 이것은 불가항력적인 상황인 거죠. 선수가 나간다고 한다면 그것은 어쩔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대체제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이글스 같은 경우는 황준서라는 어떤 대체할 수 있는 선수가 어느 정도 대체할 수 있는 선수가 있는데 반해서 다른 구단 같은 경우는 전략 자체를 완전히 수정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불안 요소가 있는 것이죠. 또 하나 드래프트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이 선수를 걸렀을 때 이 선수가 다른 팀에서 터졌을 때 그것이 가장 두려운 것이거든요. 해외로 나간 선수에 대해서는 그런 지탄을 받을 염려가 없고 또한 다른 구단보다 상대적으로 전력이 더 강해질 수 있다면 크게 손해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는 부담이 덜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장현석 선수는 7월 18일 광주진흥고와의 청룡기 16강전에 등판해서 2회 2사 만루 상황에서 등판을 해서 2와 3분의 1이닝 동안 7타자를 맞아서 4사구나 안타를 허용하지 않고 완벽한 퍼펙트 피칭을 선보였습니다. 최고 구속은 트랙맨 기준으로 154km가 나왔고 154km 하나, 152km 하나가 기록이 되었습니다. 메이저리그 구단 스카우트 관계자 분에게 여쭤보니 메이저리그 구단 기준으로는 최고 95마일이 나왔다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일단 국내 구단들 같은 경우는 오늘 등판이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말 그대로 장현석 선수의 몸 상태가 괜찮은지 아닌지만 확인을 하면 되는 것이었는데 전체적으로 커브의 제구력도 좋고 전체적으로 몸이 가벼워 보여서 국내 구단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잘 던진다. 굉장히 제구도 좋고 특히 변화구인 커브가 상당히 돋보인다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습니다. 오늘 여러 구단이 왔었는데 그중에 한 구단 관계자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악천후고 오랜만에 등판이라 그런지 구위는 예전만 못한 것 같다. 하지만 4개월 만에 등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괜찮은 것 같다라는 그런 평가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장현석 선수의 해외 진출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혹시 이와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최대한 친절하게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만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하나씩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